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입니다. HLB의 진양곤 회장이 개발 지원으로 이제 손상 차손 관련된 재무적 우려 없다. 이게 도벨 기사 이 부분 어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중국의 이제 간영 미디어입니다. 이카이 글로벌에서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보도 내용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월 21일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부분인데 더벨 기사인데요. 이 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질의도 있으셔서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일정 회계에 변동 없다. 이런 어떤 이제 헤드카피인데요. CRL을 받고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 준시바이오가 2023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록트로지로 PD1에서 처음으로 미국 쪽 FDA 허가를 받았고, 이 베이진이 이제 2024년도 그다음에 작년 그다음에 올해에도 계속 이제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신약이 허가를 전혀 안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어떤 플레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CRL에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1차 이제 CRL이 나왔던 것 대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이 부분들도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타임라인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작년보다는 빠르게 지금 구체화를 조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21일 오전 9시에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이후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항서제약과의 협력, 작년에는 뭐 항서제약이 이야기하지 모른다 뭐 이런 정도 어떤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후에 어떤 이제 팔로우 과정 타임라인도 빨리 일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유튜브로 한 2분 안 되는 시간에 좀 뭐 불발 관련되는 CRL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진양곤 회장과 뭐 엘레바의 정세호 뭐 한용에 같이 자리하면서 작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FDA가 그 폼 483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세 가지 문제는 미생물 오염 방지 위한 적절한 멸균 프로토콜, 여기 이제 충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관 검사. 유관 검사는 다 이제 사람의 앞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해서 양이 이제 뭐 정해진 양만큼 일정 부분 하고 또 이제 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절차 확립, 그 다음 세 번째 컴퓨터 관련되는 전자기기 정기 점검 이런 부분들이 폼 483에서 observation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조만간 FDA에다가,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공시 내용을 보면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FDA에다가 답변을 보낸다기보다는 이제 그 포스트 액션 레터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이제 CMC 관련해서 이제 CAPA를 1월 24일에 보냈잖아요. 한번 보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더 필요한지,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어떤 부분에 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뭐 처리할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내용을 보완해서 이제 리서브션을 넣기 때문에 그 재허가가 뭐 2개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강조했는데,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클래스 1, 2 지정을 받아야 되고 레터가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시간이 걸리니까, 회사가 지금 뭐 이야기한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CRL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뭐 중간에 전략을 변경한다든지 뭐 론칭 일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연내에 최종 결과를 보겠다는 부분들 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에는 뭐 유럽의 EMA 별도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앞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부분에 보면 HLB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약물에 보면 R&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 개발을 이제 리서치, 이게 이제 연구 단계인데, 본인의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후보 물질 개발한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제 중국계 미군인 암젠 출신의 이제 그 폴첸 박사가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이제 이 부분들 물질 특허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중국 쪽에서는 항서 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엘레바 쪽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아서 디벨로핑만, 이제 디벨로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 뭐 요런 단계를 이제 디벨로핑이라 하죠. 실제 이제 여기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요런 상태로 들어갔고, 그래서 5천억의 개발비는 전임상, 그다음에 임상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간 안에 들어갔던 이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상용화가 다시 또 홀드가 됐기 때문에 이 개발 지연이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무적인 어떤 타격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미 심사 단계에 오른 만큼 지연으로 해서 별도의 이제 개별 이슈는 없다. 만약에 이게 뭐 안 됐다, 뭐 페일이다, 이 부분하고 아니면 포기다, 이런 거하고 지금 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보세린 개발을 위해서 16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임상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08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이제 자금들이 들어갔고, 임상이 뭐 1상부터 뭐 진행되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위암이겠죠. 위암 5천억 정도가 연구개발비로 쏟아부었다. 보통은 이제 임상 개발을 할 때 이제 이 개발 비용 관련되는 부분, 임상 비용들을 비용으로 다 떨어내지를 않고 요걸 이제 무형자산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거든요. 무형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이란 말 자체는 나중에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셋이 자산이죠. 근데 이게 유형이라고 하는 말은 공장이나 뭐 땅이나 뭐 설비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무형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동안에 들었던 걸 비용으로 떨어내지 않고 자산으로 인정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삼상을 하기만 하더라도 연간 글로벌 삼상은 최소 뭐 1,000억 이상이 투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개발 비용이 삼상 진입에 따라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나 뭐 약에 따라 다릅니다. 삼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법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그러니까 R&D 비용에 대해서는 신약은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1상하고 3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그냥보다는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상만 해도 자산화할 수 있다고 이제 방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비 자산화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3상 단계 임상이라 하더라도 전략을 변경하게 되면, 아니면 또 개발이 지연이 되면 다 이제 그 자산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상차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 여기 자산은 뭐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돈이 될 만한 걸로 이제 장부상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래의 이제 목적과 다르게 시장 가치 뭐 훼손이 만약에 발생한다. 예? 정상적으로 현금 흐름을 향후에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해서 본래 이제 장부 가치보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때 비용으로 떨어낸단 말이죠. 이제 이걸 이제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 지연된 경우라든지 전략을 변경한,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최근에 전략 변경이 뭐 할 거냐, 전략 변경 하지 않는다. 개발이 지금 지연이다, 홀드된 상태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인식하도록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한 거고, 이제 진양훈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을 이제 나왔던 부분이다. 실제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상 비용을 전액 손상차손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임상이 가다가 뭐 중간에 됐다든지 진행을 못하게 되면 이제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떨어내는 거죠. 대규모로. 특히나 이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무형자산이 이제 큰 어떤 이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손실로 이제 처리되면 손상차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도 개발이 지연되면 손실 처리한다. 재고를 갖고 있는데 재고가 뭐 팔 수 없다더라. 이런 것도 손상차손 처리를 하거든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양군 회장은 회계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결정이 난 게 아니라 홀드된 상태고, 지금 이후의 타임라인도 뭐 나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표를 보면 올해 안에 이제 뭐 결정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손상차상 인식 우려는 지금 뭐 없다. 회계 감사 시즌이라 지금 3월달이니까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 바에 의하면 자산화 시킨 개발비, 그러니까 5천억 들어갔는데 이걸 자산화 시켰는데 손상소수 처리해야 되는 문제제기는 지금 현재 없다 이 말입니다. 리보세랑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2차 CRA를 받아도 회계상에서 이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해당 회계법인하고 이제 확인을 거쳤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이제 뭐 부분에서 뭐 재무적인 어떤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최대 국영 미디어예요. 이게 뭐 상하이 미디어 쪽에 이제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카이입니다. 이카이 글로벌이라 해가지고 이게 국영 미디어니까 뭐 덮보잡 이런 건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구글 번역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으로 재신청하겠다. 신속하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라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리서비스 넣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금요일도 빠지고 뭐 어제도 빠지고 조금씩 좀 빠졌어요. 그래서 3월 22일 그 CRA를 받았다. 장 끝나고 이제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일에 이제 국내에서는 했습니다만 21일에는 항서제약이 상해거래소에다가 이 공시가 안 났고 22일에 두 개를 보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다시 리서브해서 최종 결과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CRL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면 다시 처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미 작년도 5월달에 한번 받았고 그 당시 이제 비모도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이제 9월달에 리서브하고 10월달에 이 클래스 1, 2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서 리서브션 9월달에 보냈고 이걸 수락을 10월달에 하면서 클래스 1, 2로 지정받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클래스 2는 뭐 6개월이고 클래스 1은 2개월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서 공장이 1월 6일에 재심사를 받았고 첫 번째 작년에 받았던 10가지 부분은 해결되었다. CFA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번에 밸리데이션으로 판단되는 어떤 부분들 새롭게 이제 3개가 나왔고, 항서제약이 이제 요구되는 기간 내에 이러한 요청에 답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FDA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뭐 타이베이 미팅을 하든 PA 그 포스트 액션 레터를 통해서 이 기간 안에 답변을 받아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FDA가 우려하는 어떤 부분에 명확히 이제 하면 리서비션 넣으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했다라고 판단하면 리서비션을 받아들이고 이제 C1, C2로 해서 이제 리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를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흐름은 HLB는 지금 오전에 5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장 12시 넘어서는 다시 이제 한 55,000원대 55,000원, 56,000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요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아침에 생명과학 같은 7,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7,000원 언더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캔들상으로 보면 갭업 원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갭업 원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에 단기 반등을 보내고 이제 여기는 좀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원봉 형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지금 원봉으로 좀 옷장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윗꼬리가 작아지면서 이제 양봉 형태를 만들면서 마무리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